안녕하세요. 더 세게 돌아온 막장 이야기. 어이없고 황당한 설정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고 있는 삐딱뷰입니다.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는 역시 잘 사는 집 귀한 딸이 아니라 진상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 가난한 집 첫째 딸. 과거 이름이 한희수였다는 것도 밝혀졌네요. 남동생이 이름 바꾼 걸 다 폭로하겠다면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한번에 엄청난 과거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누나 이름이 과거에는 한희수였다. 이런 폭로만으로 무슨 임팩트가 있을까요? 사주팔자 등 각자의 이유로 개명을 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름 바꾼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네이버나 구글에 한희수 세 글자 쳤는데 과거의 충격 사건 기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그건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모네는 과거에 사람을 죽였거나 뉴스에 도배될 만한 엄청난 일을 저지른 후 신분 세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인생이 망한 방담이와 대비되죠. 한모네는 자기의 진짜 뉴스를 감춰야 됩니다. 그런 한모네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자 양진모가 뒷수습을 도와줍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며칠 후에 모네한테 전화가 오네요. 아이는 죽었으니 오디션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100% 안 죽었습니다.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게 김순옥 작가님표 드라마. 장례 다 치렀어도 살아서 돌아오고 땅에 묻었어도 시체 바꿔치기 하고 얼굴에 김 붙이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고작 전화 한 통화로 믿으라니. 4주 뒤에 뵙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죽었다고 하는 아이 살아 나타나서 네가 내 엄마냐 젖병 날리면서 외칠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죽었다고 하니 믿고 오디션에 집중하는 한모네. 오디션 이름은 아이돌 학교에 가다. 나중에 다 깜빵 가 있을 겁니다. 아이돌 깜빵에 가다. 그런데 이럴 수가. 한모네가 오디션 1등을 차지하면서 주연 배우 자리를 꿰찹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겼을 리 없죠. 역시 술을 썼습니다. 무슨 에버랜드 야간 퍼레이드 해골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전기 코드 다 뽑아서 완전히 깡깡. 다들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사이 혼자만 형광떡칠한 어둠 속 빛나는 벽다기처럼 그 깜깜한 데서 춤추고 라이브하니 심사위원들이 완전히 뻑이 가버린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금나이. 코드 일부러 뽑는 걸 다 봤으면서도 질책이나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20억과 함께 자기 소속사로 들어올 것을 제안합니다. 또라이가 또라이를 알아본 것이죠.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성을 더 중시하는 JYP 박진영 대표님이 보면 쓰러질 일이지만 상품성이 충분히 있고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금나이의 가치관과 잔머리를 한모네가 똑같이 갖고 있으니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모로 똑같죠. 금나이의 친딸은 한모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금나이도 병원에서 방 회장이 보고 있을 때만 친딸 아끼는 착한 엄마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다미의 양부모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는 방 회장의 신뢰와 돈을 모두 받아내는데 성공했죠. 거짓으로 1등을 차지한 한모네, 거짓으로 돈을 받아낸 금나이. 그런 둘이 힘을 합치면 악행의 더블 파워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금나이가 도라이 아이돌 모네를 영입해서 LH미디어를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설정입니다. 금나이가 눈물의 착한 엄마 쇼를 펼친 장소는 강남 청아의료원. 펜트하우스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드라마입니다. 청아재단 천서진이 소유했었던 청아의료원이 대놓고 나온 곳이죠. 저 멀리 금나이 뒤에 바삐 움직이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였는데 천서진이 트로피로 베로나의 배를 가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사인하던 장면. 한모네의 집 주소는 강남구 보송로. 페나에서 오윤희와 베로나가 살았던 곳이 보송마을입니다. 유진, 소연, 지아. 일진들의 이름은 아예 페나 주연 배우들의 실명을 그대로 따왔고 그 밖에 깨야 할 세계관 공부가 더 많은데 앞으로 리뷰에서 하나둘 짚어보겠습니다. 아이돌 깜빵에 가다. 아마 나중에는 깜빵에 간 한모네가 장기소로 복역 중인 천서진을 만나는 장면도 나올 겁니다. 너도 작가가 보냈냐? 네 선배님 좀 늦었습니다. 라이몬의 손잡고 잘 되는 일만 남았는데 갑작스런 일이 터져버립니다. 모네가 임신 후 학교에서 출산한 걸 누군가 인터넷에 폭로해버린 거죠. 다급해진 모네는 양진모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역시 미디어적으로 생각하는 체리엔터 대표 양진모. 가짜뉴스 채널을 만들어서 출산한 여고생은 한모네가 아닌 방담이라는 완전 허위 사실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방담이는 금나이의 딸이니까 엄마인 금나이까지 함께 망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즉 자기가 데려온 한모네의 뒤통수에 맞아 자기도 피해를 입은 건데 정작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이쪽 세계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바로 옆 사람한테 뒤통수, 눈부, 후두부, 좌측연골 다 때려 맞아도 한참 뒤에 가서나 알게 되죠. 주단태는 제일 가까운 조비서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맞은 걸 아팠을 때 더 아팠던 겁니다. 따라서 금나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모네가 천천히 뺏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꿀잼 관전 포인트.
가짜뉴스에 모두가 다 당합니다. 손녀딸이 임신, 출산했다고 하니 빡친 방해장. 차주란의 산부인과에서 진짜로 출산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도발대발합니다. 차주란이 거짓말을 한 거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 겁니다. 한모네가 방다미로 위장해서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으니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확실한 사실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 병원은 환자 올 때 신분증 확인도 안 하나 봅니다. 그런 세계관이라면 제가 병원에 가서 직업 연예인 이름 조인성 써넣으면 저는 진짜 조인성인 게 됩니다. 차주란의 교활한 잔머리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방 회장한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저 임신했어요 라면서 이제 저 핏줄 대신 우리 핏줄을 돌보자는 식의 말을 해버립니다. 진짜 방 회장의 아이일까요? 방 회장의 파워 튼튼 노익장과시 2세를 가진 게 맞을까요? 절대 아니다의 포켓몬 카드 12장 겁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1. 임신 자체가 거짓이다. 나중에 다른 데서 아이를 데려와 우리가 낳은 아이라고 뻥치겠죠. 배도 안 나온 여고생한테서 애가 태어난 세계관이라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 임신한 건 맞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다. 차주란의 배가 진짜로 불러오면 방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다른 분의 귀한 자녀한테 태교해주고 사랑의 아빠의 소리 들려주는 차주란한테 완전히 속게 되는 그림입니다. 한모네, 차주란 이제 2회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명이나 임신을 했다는 설정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보면 족보 다 꼬여있고 내 애를 제가 뱉고 제 애를 내가 뱉고 옆집 친구가 사돈돼 있고 윗집 언니가 동서돼 있고 아랫집 형님이 처남돼 있는 곤돌의 대막장 족보가 완성될 겁니다. 길게 갈 필요 없이 딱 6주 뒤에 뵙겠습니다. 모두가 손에 손잡고 산후조리원 동기 됐을 겁니다. 그렇게 돈 많고 다 가진 방 회장도 유일하게 쩔쩔매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의문의 가면남. 방 회장은 길고 긴 대저택의 복도를 지나 높은 곳에서 얼굴을 감춘 가면남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프론트맨 느낌이죠. 끝판왕급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건 돈이 엄청나게 많고 가면을 썼으며 젊은 남자라는 것. 우선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는 K일까요? 가면남과 K가 동일 인물일까요? 방 회장이 그를 부르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겠습니다. 방 회장이 충실한 보고를 하듯 말했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태백을 부도 처리시켰습니다. 한참 앞장면에서 강계탁과 민도혁이 나눴던 대화와 일치합니다. 둘 다 양진모의 함정에 빠져 쫓기게 된 신세라 경찰서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죠. 강계탁이 말했습니다. 양진모 뒤에 누가 있어? 그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건 내 태백은 더 땅이야. 즉 방 회장의 뒤에 있는 것도 가면남, 양진모의 뒤에 있는 것도 가면남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양진모는 K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한모네가 출산했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그걸 왜 이제 얘기해? K한테 불똥 튀면 어쩌려고? 라면서 뒤에 있는 게 K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양진모와 방 회장의 뒤에 있는 가면남이 K라는 건 확실합니다. K가 원하는 건 태백엔터의 땅입니다. 그렇게 양진모에게 지시해서 태백 대표 강기탁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고 그걸 이어받은 방 회장이 최종 마무리로 태백의 부도 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양진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콩고물만 받아먹을 뿐이라고. 양진모와 방 회장 모두 K가 컨트롤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K는 완전 넘사벽 재벌, 어둠의 끝판왕 확정입니다. 방 회장이 이번에 받게 될 콩고물은 2024년에 시작될 도시개발 사업 계획입니다. 미리 땅 사서 알박기를 해놓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죠. 무려 6년 뒤에 개발 계획을 미리 알 수 있고 태백을 없애려고 하는 인물 K. 그는 누구인가? 메튜리는 확실히 아닙니다. 시간 설정이 맞지 않고 이미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진 K가 굳이 복수를 위해 티키타카를 설립해서 먼 길 힘들게 새로 돌아간다는 설정은 아예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게 가능한 드라마지만 너무 바보 같은 설정이 돼버립니다. 이미 나온 인물들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페나 때는 나중에 새롭게 추가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건리처럼 뒤늦게 나와서 끝판왕급 활약을 한 경우도 있지요. 이미 나온 인물 중에 있다면 굳이 가면 한쪽 살짝의 얼굴은 드러내는 모험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라 비교해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신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면 벗는 순간 그 신인 대박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건이 때도 처음 본 배우가 그렇게 오래 나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따라서 K는 이미 나왔던 인물 중에는 없으니 아직은 누군지 알 수 없으며 내내 호기심 자극 시청률 견인하다가 상당히 늦게 시즌1 막바지나 시즌2 시작과 함께 비로소 가면을 두둥 벗게 될 거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메투리와 맞붙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메투리가 단죄하게 될 7명의 악인들은 상대적으로 파워가 약한 느낌입니다.
다 단죄하고 메투리 승리, 이렇게 평이하게 끝날까요? 끝판왕 메투리 위에 더 센 끝판왕이 있어야 클라이막스 대박 긴장 마지막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에 부합하는 게 가면남 K입니다. 개발 계획을 수년이나 미리 입수할 만큼 정재계에 손이 뻗쳐져 있으며 엔터 업계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손을 뻗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대 산업들을 쪼물쪼물하고 있는 엄청난 고위공직자, 혹은 고위공직자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제대로 썩을 대로 썩은 진짜 못된 넘사벽 거물급 인물. 메투리가 더 센 끝판왕 K와 결국 맞붙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